생활이 묻고 정보가 답한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가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는 14일까지인데요. 그런데 집합제한 명령을 받은 장소에 결혼식장이 포함되면서 예비 부부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당장 이번 주말, 다음 주말에 예정된 결혼식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최근 물류센터, 교회 등 잇따른 집단 감염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금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도 강경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오늘 반찬 토론은 결혼식 집합 제한 명령에 대한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자, 결혼식 방역이 우선이니까 하객 초청을 포기해야 할까? 아니 그래도 일생에 어쩌면 단 한 번뿐인 행사인데 제대로 치러야지.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꼭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 혹은 다음 주말 결혼하시는 분들, 결혼식 첨첩장 받으신 분들의 사연도 받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보내주시거나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댓글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자, 오늘도 반찬 토론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예, 그야말로 슬라생의 핫코너입니다. 그래요? 예, 반찬 토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 타 방송사의 작가님들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코너예요. 많이들 기사화돼서 봤다고. 왜 웃으세요? 아닙니다. 예, 연락을 감사드리고요. 받고 있습니다. 예, 역시 뭐 전민기 팀장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매주 우리 전민기 팀장을 뵈면서 네. 아나운서 선배님이시기도 했고 네. 또 MBC가 저번에 방송했던 신입사원 아나운서 오디션 프로그램. 십몇 년 전이잖아요. 장성규 씨와 나온 그 신입사원에서 네, 또 네. 탑10인가요? 탑10 바로 전에 11번째로 떨어졌어요. 그렇군요. 참 예. 삶이라는 게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했는데 예. 많이 나아졌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했습니다만 최근에 드는 생각은 겸손하게 커가야겠다. 요즘은 예. 겸손할 필요가 없어요. 겸손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뭐 나를 포장할 필요는 없지만 있는 그대로 또 홍보도 해야 됩니다. 예. 오늘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이런 결혼식이나 돌잔치 같은 행사에 초대받거나 가보셨습니까? 일단 초대는 받은 건 없는데 뭐 예를 들면은 미뤘다라는 이야기는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돌잔치 같은 경우는 요즘에 물론 예전보다 많이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래서 못했다라는 친구들이 좀 있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죠. 왜냐하면 평생에 한 번 정도 이제 축하받는 그렇습니다. 자리인데 코로나 때문에 뭐 미뤄진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축소된다든지 당사자들은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올해 초 결혼식을 잡았던 친구들이 한 6커플 정도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한참 결혼을 하는 나이니까. 다 지금 9월과 10월 정도로 연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예. 얼마 전까지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느 정도 또 괜찮았을 때는 결혼식 진행하는 분들도 제법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이제 약간의 변화된 그런 모습들. 식사 대신에 뭐 선물을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식사 대신에 차나 다과. 그렇습니다. 밀폐된 신부 대기실이 아니라 연회장 같은 데서 이제 포토월에서 하객을 직접 맞이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너튜브로 라이브 결혼식 같은 것도 또 권장하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대체하는 거잖아요. 진짜 결혼식이 주는 그 지인들의 축하라든지 이런 걸 온전히 받기는 사실은 힘든 모습이어서 굉장히 힘들겠다. 그리고 9월, 10월로 미뤘다고 했는데 올 초만 하더라도 그래 좀 하반기로 미루자 했는데 코로나가 언제 진정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그러면 9월, 10월 가서도 상황이 이렇다라고 하면 또 한없이 뒤로 미룰 수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해야 된다. 이제는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그거 해야죠. 그러니까 물론 어떤 그 기본적인 수칙들만 지키면 우리가 경험했죠. 이런 좀 제한된 어떤 우리의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뭐 손 씻기라든지 마스크 착용하기 일정 거리 정도 유지를 하면은 그래도 이것이 확산되지 않는다라는 걸 경험을 통해 알기 때문에 그런 걸 지켜서라도 사실은 그래요. 이게 결혼이라는 게 미루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때 바로 하셔야지.
그런 경우를 제가 몇 번 봤어요. 예. 그래서 예. 쇳불도 단김에 빼라고 이제 계획을 했으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팀장님과 좀 생각이 많이 갈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우리 둘이 방송을 하는지도 참 의구스러워요. 한 번도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게 참 그러네요. 잘 안 맞나 보네요. 저는 좀 크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난 한 10일이었나요? 그 부천의 한 돌잔치에서도 코로나19가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맞아요. 좀 크게 봤으면 좋겠는 게 지금 모든 국민이 피해보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만이 아니거든요. 조금 상황이 진전되고 결혼식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또 결혼식을 진행하다가 코로나19 확진자 나오면 신혼부부 당사자도 많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긴 한데요. 예.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제 아마 결혼 앞둔 분들은 결혼 계획 자체를 아마 뒤로 많이 미루실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결혼하자. 그렇지만 뭐 작년이나 그때쯤 결혼해야겠다고 마음먹은 분들은 언제까지 미룰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등교도 하고 있는 마당에 결혼식만 취소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회사도 사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방송도 지금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결혼식이라고 해서 이걸 더 막아야겠다?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스크 쓰고 우리가 좀만 신경 쓰면 그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때보다 지금 보니까 코로나가 확산되는 속도가 한 4배 정도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신경 쓰고 주의하면 얼마든지 또 막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어서 조금 불편하고 피곤하겠지만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결혼식 정도는 큰 탈 없이 치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갈리는데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올해 결혼식이나 돌잔치 등에 다녀오신 분, 또 결혼식을 미뤘거나 미뤄야 하는 상황인 분, 또 코로나19 이후에 결혼식, 돌잔치 등 행사를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가면 좋겠다.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채팅창을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1349번님, 다음 주 토요일 지인 결혼식인데 난감합니다. 거래처 사장님 아들 결혼식에 안 가면 또 불이익이 생길까 봐 걱정이네요.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어떻게 할까요? 라는 또 의견입니다. 근데 약간 그러니까 결혼식은 하되 뭔가 조금 찝찝하시다 하시면 봉투만 보내세요. 왜냐면 제가 결혼해봤잖아요. 누가 왔나 정확히 기억나고 액수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몇 년 지났을 때 누가 얼마 냈지 보면은 사실 그걸로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뭐 가는 게 내가 조금 불편하다. 집에 아이가 있다. 이런 분들은 좀 자제하시면 되고 그런 게 아니다. 사실 뭐 내가 일상생활도 하고 있는데 가서 좀 주의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분들은 가시면 돼요. 그렇죠. 너무 걱정이 되시면 진짜 그냥 사례 정도 이런 마음의 뜻을 전하는 정도 하시면 그리고 제가 보니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지금 하면 좀 축의금이 좀 많이 안 들어올까 걱정하시는 실질적인 고민도 있죠. 하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있잖아요. 결국엔 빚이에요. 제가 받아보니까 제 이제 결혼식 때 친하다고 뭐 30만 원, 50만 원 낸 친구들이 있는데 돌려줘야 돼요. 결혼식 할 때만 되면 잠이 안 와요. 그 50만 원 낼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자, 팀장님 지금 코로나19 결혼식 관련 문제니까요. 알겠습니다. 좀 많이 샜네요, 얘기가. 많이 샜습니다. 3519번님께서는 야외 예식장 다녀왔습니다. 야외면 좀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네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방도 그렇잖아요. 이제 가면 안 되지만 일단은 나가고 나서 그 방역 지침이 소독하고 30분 동안 안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식장도 아마 그런 것만 잘 지켜주면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요. 우리 아이들 학교에도 매일 이제 등교하는 것처럼 저는 똑같은 선상에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513번님, 예식장에 유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예식 후 피로연이 전혀 없어서 매출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라서 제 욕심만은 좀 부릴 수 없지만 힘드네요. 또 이런. 그거 보세요. 또 하셨고요. 1246번님, 하객을 대형 교회처럼 수칙을 지키면서 참석시키든지 아니면 실시간 영상으로 하면 지금의 위기를 지혜롭게 좀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이런 의견인데 실제로 유튜브로 뭐 중계하는 그런 결혼식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홍보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유명인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축가도 불러주고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결혼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아무래도 진짜 그 실제 결혼식장의 그 기분은 조금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1557번님께서는 이번 주 토요일 일산에서 친척 결혼식이 있는데 안 가기도 좀 그렇습니다. 집합 제한 조치가 나오면 강제적으로 못 가는 명령인가요 하셨는데 못 가는 건 아닙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예, 예.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가 이제 집합 그 제한 명령을 내렸는데 방역 수치 9가지만 지키면 되는데 야 9가지나 이거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출입자 명부 관리예요. 그래서 예, 오시는 예. 분들 누가 왔는지 철저히 체크하시고 방역 관리자 지정하고 출입자 증상 확인하고 유증상자 출입 제한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소독, 손 소독하고 그렇습니다. 체온 재고 이런 정도고 그다음에 예. 마스크 착용하시고 그다음에 하루에 한 번 이상 종사자들 증상 확인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회사에서도 계속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그다음에 마스크하고 손 소독제를 비치해야 되고 혹시나 안 가져오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하객 간의 대민 접촉 금지 1m 이상 간격 유지인데 이게 아마 가장 힘드실 거예요. 예. 많은 하객들이 왔을 때 예전에는 이제 따닥따닥 붙어 앉았었는데 예. 그럼 그 공간이 확보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글쎄요. 오는 분들이 어느 정도일지를 예상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앉는다든지 예. 밥 먹는 식당에서는 한 자리씩 띄워 앉는다든지 식의 조치가 필요한데 그만큼 넉넉한 공간이 확보될 것이냐. 예. 좀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실내 소독하는 거를 이제 대장을 작성해야 기록을 되고요. 해놓고. 그다음에 손님이 이용했던 테이블 분무기 같은 거로 예, 살균해야 되고 그래서 좀 찝찝하신 게 이제 뭐 뷔페 형태나 아니면 그 식자재, 식기구 같은 것들이 불안하실 수 있는데 좀 불편하더라도 좀 그거는 챙겨가는 게 어떨까라는 개인용. 생각. 그리고 음식 같은 것도 웬만하면 좀 따로 주는 형태로 한다면 예, 예. 큰 이상이 없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좀 미루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좀 미루는 게 그럼 언제쯤으로 미뤘으면 좋을까요? 뭐 한 내년으로 가야죠. 근데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또 미뤄요? 또 미뤄야죠. 아니 그 두 분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지금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잔치에서도 나왔고 그건 지금 맞아요. 예. 집합 한 장소에서 교회에서도 나왔고요. 소모임에서 조금 지금은 피해가는 게 좋지 않느냐. 네. 또 많은 분들께서도 제 의견에 좀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네. 2663번님께서는 물론 일생에 한 번뿐일지라도 국가적인 국난이기 때문에 가족과 지인들 생각한다면 미루는 것이 좀 좋겠다 이런 의견 주셨네요. 애플리케이션 채팅창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주고 계신데요. 일단은 삼지아님께서는 미루면 파혼이다. 거봐요. 네. 저랑 똑같은 생각 갖고 계시네요. 예. 네. DK장님께서는 미루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까운 친인척만 모시고 약식으로 한 후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그때 하객들 초대하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좋은 이것도 생각이네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 우리 집 에어컨이 얼마나 따뜻한데 님께서는 아이디가 에어컨이 전혀 그냥 기능을 못 하고 있네요. 바꾸셔야겠네요. 네. 혼인신고 먼저 하고 결혼식을 좀 미루면 되죠. 예, 이렇게 좀 파혼이 걱정되면 혼인신고 네. 미리 해라. 근데 아마 미리 잡아놓은 분들이 글쎄 위약금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미루게 되면은 조금 떼지 않을까 그런 예. 것 때문에 아마 그냥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고려했을 때는 무작정 미뤄라 이것도 조금은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우리 팀장님 의견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MSSK님께서는 몇천 명 다니는 회사도 다들 다니는 마당에 결혼식만 제한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셨고요. 저도 그 생각이에요. 예. HAN으로 시작하는 분께서는 결혼식이 금지인가요? 아니면 하객 초대가 금지인가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시고 하객 초대가 중요하면 연기, 결혼이 중요하면 진행, 축의금 문제는 결혼 후 영상을 카톡 등으로 계좌와 함께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또 이런 중재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민망할 수는 있지만 예. 참석 여부를 좀 확실하게 알려주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결혼할 때 보면은 그 예상 인원을 하는데 정말 이거는 몇 분이 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참에 아예 결혼하기 전에 올립니다. 참석 여부를 좀 알려주세요 해서 거기에 맞게 미리 준비할 수 있다면 결혼식장에서도 이번에 분명히 오기로 한 분이 한 300명이다 예, 하면은
거기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 정도 생각하면은 얼추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아마 예식장 측에서도 거기에 대비할 어떤 준비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좀 민망하더라도 저희 결혼식에 참석하실 수 있나요? 꼭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게 예. 좀 요즘에 그 SNS 보면은 참석 불참석 이거 투표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로 좀 가면 어떨까? 이거는 추후에도 사실은 그 쓸데없는 돈이 낭비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거를 사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러 가지들이 이제 이 이후에 바뀔 건데 예. 결혼식 문화도 그런 식으로 하면 혹시라도 뭐 500명을 뭐 100명을 예약했는데 50명이 와서 예약금이 좀 날아가는 형태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좀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많은 대안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아까 전에 야외 예식장 이야기 또 나눴는데요. 네. 6494번님께서는 정해야 한다면 자동차 극장을 빌려서 드라이빙 스루식으로 하는 방법도 괜찮아 그건 보입니다. 좀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예. 뭐 좀 이런 대안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능할까요? 근데 야외에서 자동차로 물론 좋은 아이디어입니다만 예. 바로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신랑 신부는 뭐 오픈카 타고 입장하고요. 네. 예. 근데 이럴 때 사실은 머리를 모아서 고민하면 분명히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청취자처럼 회사도 사실 지금 이렇게 철저하게 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예. 결혼식은 일단 계획된 분들은 하시고 이후에 이제 계획 잡는 분들은 좀 코로나 이후로 좀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1253번님께서는 결혼식 문화를 좀 바꾸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결혼식이나 모든 잔치 등은 앞으로 가족 단위, 뭐 친인척 단위로만 한다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그런 식으로 모임이 이루어지는 게 좋겠네요. 라고 하셨네요. 근데 이제 그게 아주 좋은 생각인데 일단 좀 축의금 뿌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걷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 네. 그 큰 결단이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 근데 뿌린 건 걷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살며시 좀 사라져야지 지금 야 우리 아내 예. 하면은 그것도 좀 큰 부담이 근데 될까요? 이런 굉장히 문제도 어려워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네. 이런 좀 소규모 단위, 가족 단위가 좀 더 굳건해질 것 같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이전에 이태원 방문자 개인정보 수집 관련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개인정보 수집 관련해서는 방역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결혼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좀 나눠지고 있습니다. 거보세요. 그때도 저희가 지금과 똑같은 의견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장소만 다르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안이에요. 우리가 그 어떤 장소가 주는 그런 약간 불편함이라든지 거부감을 좀 제하고서 이 예. 모든 문제를 좀 바라보면 결국에는 좀 답은 오히려 쉽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아무튼 경기도 집합 제한 행정명령은 14일 자정까지로 결혼식장을 포함해서 장례식장, 또 물류창고, 콜센터 등 다중이용시설 1,586개 시설에 적용됩니다. 정말 코로나19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예, 네, 어쨌든 우리가 끝나는 그날까지는 똑바로 이제 정신 차리고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결혼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정부가 지침해준 방역 지침만 잘 지키시면 큰일 없을 거라는. 끝까지 본인의 주장을 펼치면서 마무리하시는 맞습니다. 결혼 예정이신 분들은 조금 밀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